오늘은 양도소득세 14번째 시간 기출지문 비과세로 이제 종강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세 총론서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오늘까지 이론하고 기출지문 쭉 올려드렸고, 이제 요거 마무리하면 공지사항에 올려드린 대로 이제 기출문제로 해설 들어갑니다. 항상 문제나 지문 정리할 때는 먼저 여러분이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를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 무리하게 해서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20분 정도 시간 내서 꾸준하게 들으시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한테 굉장히 실력이 쌓인다는 거, 저는 매번 시험에서 아주 놀라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하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구독, 좋아요 해 놓으시고요. 그 알림도 이렇게 신청해 놓고 하면 이 자료가 올라갈 때, 강의가 올라갈 때 알림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빼놓지 않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과세 지문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1번 농지란 논이나 밭,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이 있으면 농지의 범위에 포함한다 그랬어요. 맞죠? 예. 다음,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 가격 차이가 나죠. 똑같을 수가 없어.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차액은 가격이 큰 쪽, 어느 쪽이든 농지의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 이하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틀렸어요. 항상 숫자 뒤에 이하, 미만, 초과, 이상이 나오면 법조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하 그러면 틀리죠. 법에는 그런 거 없어요. 4분의 1 이하. 그죠? 틀렸고. 3번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면 농지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한다. 맞죠?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 분합할 때는 기본적인 가격 이거 충족해야 되고 추가로 농지 소재지에서 3년 거주 경작을 하라. 맞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경작하지 안 했어도 인정해 주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또는 농지 소유자가 중도에 사망을 해서 상속인이 거주하면서 경작을 했다면 합산을 해서 3년 충족했을 때는 인정됩니다. 4번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가액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농지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한다. 맞습니다. 5번 소유하고 있던 공무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는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음식점으로 등기부상에는 주택인데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음식점으로 영업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건 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참고로 음식점을 실제로 지금 경영하고 있는 사람은 뭐 할 때, 양도할 때까지 뭐 하면 돼요? 양도하기 전에 폐업 신고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영업용으로 되어 있는 걸 가정용으로 전환해 놓고 그러면 주택으로 인정이 되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6번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하면 실거래 가격 12억을 초과. 그런 말이 없어도 고가주택은 12억을 초과했다. 그래서 양도가액 중에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맞죠? 초과하지 않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초과 부분만 부분적으로 과세를 한다. 맞습니다. 전체 과세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7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하면 겸용주택이죠. 이때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뭐하면 크면, 다시 말하면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를 뭘로?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줄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틀려요. 고가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주택 면적이 커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고가주택이 아니라 그냥 주택이냐 아니냐 요거를 판단할 때는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고가주택 판단과 주택의 판단이 서로 다르다는 것. 다음 8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여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맞아요. 부부인데 따로따로 살고 있어도 하나의 세대로 본다. 또는 같이 살고 있어도 부부로 보지 않는 경우 있어요. 뭐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같이 거주하고 있어도 부부로 보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안 했기 때문에. 또 하나 따로따로 살고 있는 남남이지만 부부로 보는 경우 있어요. 부부였는데 위장으로 짜고 이혼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법률상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혼 위장으로 판단이 되면 남남이라도 부부로 보는 겁니다. 다음 9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 전체를 한꺼번에 다 팔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맞습니다. 10번 양도일 현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당해 건설 임대주택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취득한 날이 아니라 임차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5년 거주했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11번인가요? 이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 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2년 미만 보유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한다. 맞죠?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으로, 타 시군으로 이사가는 경우는 1년만 거주했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보유 안 했어도. 다음 12번 해외 이주법에 따라 국외 이주 이민 가기 위해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2년 보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때 출국하는 날 현재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얘기는 매매가 안 되면 먼저 출국했어요. 그럴 때는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13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 요건 판정 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한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한 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본다. 틀렸어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안 돼. 무조건. 그건 상속받은 주택 말고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거죠.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14번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한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직계존속 동거 봉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도 혜택을 주죠. 이렇게 14번의 경우는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는 10년 동안은 종합부동산세에서도요 각각 세대로 보고 양도소득세에서는 10년 동안 하나의 세대로 보고 10년 안에 어느 거는 하나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10년 동안은 합쳤어도 1세대 2주택이 아니라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12억을 공제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데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이에요. 그리고 10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도 14번과 같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음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어촌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거나 한 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에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고 154조 제1항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였습니다. 다음 16번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거나 한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한 개 주택 소유하고 있는 걸로 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다음 17번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적용한다. 틀렸죠. 이거는 이제 2025년 1월부터 개정이 돼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10년이죠. 10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요거 올해 개정된 거예요. 다음 18번 파산선고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 맞고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같은 법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조정금을 받았다면 그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측량을 하는 거죠. 다음 20번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가액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 그랬는데 이건 틀렸죠.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거. 이렇게 해서 오늘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까지 해서 종강을 하고요. 공지해 드린 대로 이제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기출 문제 해설 강의로 들어갑니다. 문제 풀이할 때는 문제 중심으로, 해설 강의할 때는 이론할 때는 이론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집중력이 약해가지고 무조건 문제에 의지하는데 문제에 의지하는 것보다 저는 이론 내용을 자꾸 틀린 부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다시 한번 강의를 듣고 내 걸로 소화하시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